보다 전략적이고 블로그 컨셉을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반갑습니다. 부업 알려주는 비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만드는 법과 네이버 블로그 주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하기 전에 블로그? 뭐 그냥 만들고 글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 블로그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주제를 설정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블로그를 쉽게 설명하자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 가지 또는 비슷한 주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성 블로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 주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고 여러 종류의 카테고리를 이용하는 잡블로그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맛집, 게임, 제품 리뷰, 일상, 이슈 등등의 다양한 키워드를 다루고 있는 잡블로그에 속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전문성 블로그와 잡블로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만드는 법을 알아보기 전에 주제 설정을 먼저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니 블로그를 시작할 예정이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전문성 블로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현재 C랭크와 다이아 플러스 로직 위주로 검색 방향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다이아 플러스 로직과 C랭크를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C랭크는 블로그의 전문성 수치를 나타내는 통계이고요. 다이아 플러스 로직은 작성한 해당 문서의 수치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전문성 블로그의 특징은 단기적인 블로그 육성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것과 매번 바뀌는 로직에 맞는 문서의 수치를 올린다면 해당 카테고리 분야의 글에서 상위 노출이 유리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전문성 블로그의 장점인데요.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블로그의 경우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네이버 인플루언서 선정에도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장점이 있는 만큼 물론 단점도 존재하겠죠. 자, C랭크 블로그를 키우는 과정에서의 단점은 아무래도 글을 작성할 소재가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한정된 카테고리의 주제를 다루다 보면 소재를 억지로 찾아서 적어야 한다는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는데요. 내가 한 가지 분야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 때 특정 주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C랭크 블로그 만들기에 도전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잡블로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블로그의 장점은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소재가 무한하다는 거죠. 아주 무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주제를 적어야 하지? 라는 고민을 비교적 하지 않아도 돼서 글쓰기 주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은 것이 장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블로그 체험단을 내가 가고 싶은 맛집, 숙박업소, 제품 등등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체험단을 신청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잡블로그의 단점은 뭘까요? 잡블로그의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높은 키워드를 작성했을 때 전문성이 강한 C랭크 블로그에게 순위가 밀린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제품을 예시로 들어보면은 남자 샴푸, 여자 로션과 같은 키워드는 저 같은 잡블로그는 뷰티 전문 블로거들의 검색 순위를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잡블로그의 핵심 키워드는 서브 키워드를 노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단점인데요. 이 서브 키워드 잡는 방법이 모른다면은 잡블로그를 육성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가 어떤 블로그를 운영해야겠다 라는 블로그 방향성을 정하셨다면 네이버 블로그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이버 블로그 만들기 강좌를 굳이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티스토리 블로그 만들기에 비해서 네이버 블로그 만드는 방법은 너무 쉬운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직접 화면 녹화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블로그 만들기 시작할 건데요.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려면은 당연히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한 상태로 이거 블로그 탭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블로그 탭에 보면은 자기 아이디가 나와있고 글쓰기 내 블로그가 나와있는데 네이버 블로그 시작은 첫 글 쓴 날짜를 기준으로 거의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내 블로그 글을 쓰기 전에 제 블로그를 어느 정도 세팅을 조금 해야겠죠. 블로그 세팅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여기 내 블로그 탭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 신생 블로그이기 때문에 프로필 사진도 없을 거고
메뉴 카테고리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자, 메뉴 카테고리랑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든 블로그 설정은 이쪽에 관리 탭을 통해서 하는데요. 이제 일단 순서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블로그 명보다 자신의 닉네임을 먼저 정하는 게 좋은데, 닉네임은 남들이 잘 안 쓰는 중복되지 않는 닉네임을 찾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컬이라는 닉네임을 아무도 안 써서 썼는데, 이번 연도에 갑자기 비컬이라는 마스크 회사가 생기면서 조금 겹치게 됐는데, 원래는 비컬이라는 닉네임은 저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컬이라는 닉네임을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별명을 찾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별명을 일단은 아무거나 해볼게요. 킹왕짱 비컬로 하겠습니다. 조금 유치하긴 한데, 여기서 블로그명도 은근히 중요한데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누구의 일상, 누구누구의 일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런 느낌보다는 제 닉네임을 일단 먼저 놓고요. 킹왕짱 비컬에 자신이 전문적으로 할 컨텐츠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잡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잡블로그 이러면은 이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킹왕짱 비컬에 맛집, 게임, 일상, 제품 리뷰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좋고요. 예를 들어 IT C랭크를 하겠다 그러면은 킹왕짱 비컬이 생각하는 IT 세상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놓고 소개글은 소개글은 사실 조금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할 수도 있는데, 굳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소개글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카메라, 사용 카메라, 지금 이 영상 찍는 카메라가 캐논 200D거든요. 캐논 200D. 그리고 폰으로 찍을 때도 있으니까 아이폰 11 이렇게 적고, 예를 들어 협찬 문의 같은 거 받고 싶으신 분들 협찬 문의 해놓고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음은 블로그 주제입니다. 블로그 주제의 경우에는 이제 되게 많은데, 이 주제 설정이 사실상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자신이 가장 많이 할 것 같은 주제를 메인 주제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맛집을 전문으로 하겠다 이러면은 맛집을 선택해 주시고요. 내가 여행을 전문으로 하겠다면 여행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잡블로그의 경우엔 솔직히 조금 애매해요. 애매한데 많이 할 것 같은 카테고리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잡블로그지만 맛집을 많이 할 것 같다 하면은 맛집을 선택해 주시고요. 제품 리뷰로 할 거면은 제품 리뷰로 선택해 주면 되는데, 제품 리뷰가 아마 상품 리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프로필 이미지는 자신이 보고 약간 카카오톡 프로필 정하는 것처럼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갖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초반 단계에서 사실 프로필 사진은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마음에 드시는 사진 설정하시면 되고, 커버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에 맞게 천천히 그냥 만드시면 되는데, 이미지야 사실 초반 단계에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천천히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사이즈에 맞게. 자, 그 다음 단계인 기본 설정이 되면 블로그 주소가 보이죠. 블로그 주소의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이 블로그 도메인이 개인 도메인이 있었고 블로그미 도메인이 있었는데, 지금 블로그미랑 이제 개인 도메인은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네이버 도메인, 기본 도메인 blog.naver.com에서 자기 네이버 아이디가 적힌 이 도메인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편해서 그대로 썼는데, 아마 기존에 블로그미 도메인 쓰거나 아니면 개인 도메인 쓰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사라지면 불편할 수도 있겠죠. 네이버 블로그 에디터는 스마트 에디터 1과 스마트 에디터 2.0이 있는데, 2.0이 옛날 버전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에디터 1이 베타 버전이지만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디터고, 현재 많은 시스템들이 스마트 에디터 1에 조금 더 적응이 많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 에디터 1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본 서치 사용해서 자신이 이제 기본적으로 글쓰기 누르는 시점에 이제 마음에 드는 필체 있죠. 기본 필체를 정하는 거예요. 기본 필체 마음에 드는 거 정하고 기본 글자 사이즈를 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5보다는 16일 조금 더 좋아합니다. 16을 조금 더 좋아하고, 가운데 정렬이나 왼쪽 정렬, 우측 정렬 이런 것도 그냥 설정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사생활 보호 탭에는 사실 별로 누를 게 거의 없는데, 블로그 초기에는 사실 내가
블로그 초기화에는 내가 초기화 할 생각이 없잖아요. 이제 만들었는데 무슨 초기화야. 그래서 블로그 초기화는 그냥 냅두시고요. 자, 집계 통계 여기도 냅두시고, 콘텐츠 공유 설정, 여기서 약간 설정을 이제 자신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CCL 선택을 이제 원작자 표시하거나 뭐 이런 건데, 뭐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뭐 내 사진이 너무 소중하고 누가 내 사진 퍼가는 게 싫다 이러시면은 사용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사진에 대한 욕심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용 안 함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동 출처 사용은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 가장 중요한 것까지는 아닌데,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해놓으면은 누가 내 블로그 게시글을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해서 뭐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되게 그렇게 하거든요. 불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복사 붙여넣기 금지 설정을 하시는 게 더 좋은데, 일반적인 블로그의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을 웬만하면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엔 스팸 차단 탭인데요. 여기는 이제 사실 만들기랑은 관련이 없는 탭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자신의 뭐 블로그에 악플을 달거나 아니면은 별로 소통하고 싶지 않은 채로 시간을 깎아먹는 이웃들을 차단할 때 사용하는 용도고, 아이디를 넣어서 차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웃 그룹 관리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설정할 건 없어요. 근데 어떨 때 이걸 건드려야 되냐, 그룹을 이제 한 그룹당 이웃이 500명까지 밖에 안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이웃 그룹을 눌러서 이웃 그룹을 추가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만들기와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꾸미기 설정도 마찬가지로 스킨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되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가독성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 디자인에서 고르면 되는데,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기는 뭐 돈 주고 하시거나 아니면 할 줄 아시면 직접 하시면 좋겠지만, 우리 같은 서민 블로거들은 그냥 기본 디자인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주로 뭐 이제 포지션을 바꾸는 건데, 이것도 보고 자신이 이제 원하는 거 설정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 만드는 과정에서는 빼줄 게 많아요. 너무 많으면 조잡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최근 댓글 빼고요, 네이버 로고도 빼고 지도도 빼고 서재도 빼요. 이 정도 빼고 나중에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놓고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통신 판매업을 하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젯 사용 설정에서 사용자 정보 누르시고, 이제 기존 여기 양식 적어주시고 통신 판매업 신고서 요거를 확인을 눌러주셔야 블로그를 통해서 전자상 거래가 일어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장사를 하실 분들은 요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꾸미기 탭이야 사실 뭐 정답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봤을 때 이게 예쁘다 싶은 그런 걸 하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뭐 글쓰기나 뭐 글을 올리고 이런 데 관심이 있지, 꾸미는 데는 뭐 제 블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꾸미기는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라고 믿어요. 꾸미기는 생략하겠습니다. 퍼스널 코드이 뭐냐면은, 이제 내가 네이버에서 다른 사람 블로그에 댓글을 달잖아요. 그때 이상한 막 아저씨 그림이 나오거나 막 조금 막 허접한 캐릭터가 나오는 거를 약간 나만의 이모티콘 이런 걸로 바꿔주는 기능인데, 퍼스널콘도 나중에 뭐 설정해보시면 조금 더 괜찮을 거예요. 해서 뭐 손해볼 건 없어요. 공짜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기본 설정 다음으로 메뉴, 글, 동영상 관리, 이 탭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 블로그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메뉴가 있어야겠죠. 메뉴.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메뉴를 설정하는 건데, 일단 상단 메뉴 설정에 들어가셔서 뭐 이런 거 빼도 되거든요. 서재 이런 거 지도 빼도 되고 메모도 빼도 돼요. 메모 근데 내가 뭐 할 것 같으면은 하겠는데, 보통 일반적인 블로거들은 메모 그렇게 뭐 많이 쓰진 않습니다. 태그도 뭐 빼셔도 되고 프롤로그는 써도 돼요. 근데 저는 보통 블로그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정답은 없어요. 자신이 그냥 넣고 싶은 거 넣는데, 보통은 이제 프롤로그 또는 블로그 요 두 개만 넣죠. 지금 요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요겁니다. 블로그. 메뉴 관리에서 블로그 메뉴가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제 카테고리 전체 보기에서 카테고리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큰 카테고리가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맛집 탐방이로 해볼게요. 맛집 탐방.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제 분류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카테고리에 맞는 주제를 설정해 주셔야겠죠. 맛집 누르시고 여기서 글보기가 블로그형, 앨범형 두 개가 있는데 블로그형은 이제 약간 진짜 말 그대로 블로그처럼 보이는 거고 앨범형은 사진을 위주로 보여주는 형식인데 저는 보통 앨범형을 조금 더 선호하는 타입인데 이것도 그냥 취향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그러면 앨범형으로 했기 때문에 앞에가 메모지가 아닌 사진 형태로 바뀌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단 카테고리를 쭉쭉쭉 연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맛집 탐방을 클릭하시고 카테고리 추가를 하시면은 요 밑으로 달립니다. 여기 니은자 보이시나요? 여기. 만약에 맛집 시네크로 할 것 같으면은 지역별로 해주는 게 낫겠죠. 서울 맛집 마찬가지로 주제 분류 맛집으로 해주시고 뭐 앨범형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뭐 여기서 또 똑같이 경기도 맛집 주제 분류 맛집 앨범형 해주시고 또 카테고리 또 추가해 주시고 뭐 대전 맛집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시랭크를 할 게 아니고 이제 전문적인 블로그가 아니고 잡블로그를 할 거다 이러면은 새로운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려면은 이제 여기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누르셔서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만약에 상품 리뷰 하겠다. 상품 리뷰 해주시고 똑같이 주제 분류에 들어가서 상품 리뷰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뭐 앨범형으로 하든 블로그형으로 하든 자유입니다. 만드셨죠? 근데 나는 만약에 지금 맛집 위에가 있는데 상품 리뷰가 조금 더 메뉴를 상단에 놓쳐주시고 싶다 하면은 요거를 마우스 왼쪽으로 쭉 끌어다가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순서가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상품 같은 경우에도 탭을 조금 나눠주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잡블로그를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구사하셔야 돼요.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야 될지는 이제 곧 보여드릴게요. 자, 블로그 메뉴를 만들 때 전략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바로 블로그 주제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이게 사진과처럼 많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로는 엔터테인먼트, 예술, 생활, 노하우, 쇼핑, 취미, 여가, 여행, 지식, 동향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블로그 메뉴를 만들 때 비슷한 주제끼리 묶어서 블로그 메뉴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여행 블로그를 만든다고 가정하고 블로그 메뉴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메인 카테고리가 여행이기 때문에 국내 여행과 세계 여행 같이 넣어주신 것이 좋고요.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은 뭐 하시나요? 맛집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맛집 같이 넣어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여행 갈 때 필요한 배낭이나 아니면은 여행 장비 같은 것들을 리뷰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품 리뷰 같이 넣어주시면은 좋습니다. 자, 다음은 뷰티와 패션 블로그의 경우는 패션 미용을 메인으로 하되 상품 리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올리브영 행사나 아니면 쇼핑몰 세일 이런 걸 넣을 때 일상 생각 항목에 넣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다음은 애견 블로그인데요. 애견 블로그의 경우에는 강아지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며 강아지 용품에 대해서 리뷰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리뷰 같이 넣어주시고요. 강아지와 함께 놀러가는 추억들을 담고 싶으면 일상 생각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어찌 보면 취미이기 때문에 취미 항목의 카테고리도 생성하셔도 쓸 일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주부님들을 위한 블로그입니다. 뭐 육아를 메뉴로 하고 그 다음에 요리, 레시피 메뉴를 올려도 되고 거기에 상품 리뷰를 같이 올려도 되겠죠. 아무래도 요리를 하다 보면은 요리에 필요한 제품을 리뷰하게 될 수도 있겠고 육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육아용품 같은 것도 리뷰가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주제끼리 묶어주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블로그 메뉴 만들기 전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오셨나요? 한 가지 메인 주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주제들을 묶어서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보다 전략적이고 블로그 컨셉을 잡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자신의 블로그 컨셉을 일단은 조금 정했어요. 잡블로그 하든 아니면 시랭크를 하든 정했으면 카테고리 메뉴를 만드는 것도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메모 게시판 이런 거는 진짜 저는 전혀 안 써요. 뭐 저는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겠고 그리고 뭐 여기 댓글 글 관리 이런 거는 뭐 거의 안 건드려도 되는 그겁니다. 애드 포스트 이런 거는 나중에 애드 포스트 창출 이제 조건이 된다면은 이제 뭐 한 번쯤 눌러볼 만한데 최초로 한번 설정하고 딱히 건드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린 리뷰 배너 설정
이것도 아마 쓰는 사람은 쓰겠는데 스마트 에디터 1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그릴 리뷰 에디터 이제 쓰려고 해도 못 쓰고 있어요. 블로그 통계나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키워드 잡기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지금 당장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일단은 블로그를 만들고 글을 작성하는 데 집중하면 되겠고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제 일단 블로그를 만들었으니까 블로그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 잡기를 알려드릴게요. 블로그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키워드 잡는 데 있는데요. 키워드 잡기만 할 줄 알아도 블로그 80%는 할 줄 안다고 할 정도로 키워드는 블로그 활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진짜 블로그를 제대로 키우고 부수익을 창출하고 싶고 생활비를 아끼고 돈을 벌고 싶다면은 다음 영상 꼭 봐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